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1번 문제 노후화 답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논토양이 노후화 답이 많습니다. 노후화 답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그 토양 이제 논이 이제 노화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토양은 이제 양분들이 이제 거의 다 소실돼 가지고요. 그 벼가 자라면서 가을에 이제 벼 수확이 적어져요. 적어지면서 가시무늬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시무늬병. 왜 그러냐면 이제 논 같은 이제 이걸 추락 현상이라 그래요. 수확이 적어지면서 하는 걸 이제 추락 현상.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노후화답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노후화답 한번 보겠습니다. 작토의 환원층에서는 과용화된 철 이가와 망간 이가가 물을 따라 하층에 운반되며 하층에서 다시 산화하여 적갈색 무늬로 침전한다. 이런 작용으로 작토층의 철, 망간, 칼슘, 마그네슘 등이 점차 결핍되어 가는데 이를 논토양의 노후화라 하며 노후화된 논토양을 노후답, 특수성분 결핍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노후화답이 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노후화답에서는 첫째는 뭐냐면은 이 황이요. 이제 환원돼 가지고 황화철이 되거든요. 황화수소가 되겠죠. 황화수소. 황화수소가 되는데요. 여기에 왜 함철자재 철을 쓰느냐? 철을 왜 쓰느냐? 보면요. 이제 그 뿌리에 모 뿌리에 이제 요 철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철이 붙어서 이제 붉은 색깔을 띠요. 붉은 색을 띠면요. 요 황화수소가 그 가스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 철들이 황화수소가 요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요. 그럼 뿌리에 이제 나쁜 작용을 일으키겠죠. 그럼 여기 철이 있으면은 요 철들이 황산하고 붙어요. 그래가지고 황화철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물들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호하게 돼서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함철자재 철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객토, 산에 붉은 흙. 요거는 이제 철이죠. 산화철. 사람들 피가 붉은 거나 쇠가 녹슬은 거나 산토양이 빨간 거나 전부 다 똑같아요. 철이 산화된 거거든요. 요 객토에서 붉은 흙을 갖다가 뿌려주면은 철을 공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심경. 깊게 갈아준단 말이에요. 깊게 갈아주고. 그 다음에 귀산질 비료. 귀산질은 왜 써요? 귀산질 비료. 여러분 논 같은 데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풀에 베이신 적이 있으세요? 풀에 베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벼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귀산이 뭐예요? 요게 석영이고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유리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런 성분이란 말이에요. 귀산이요. 그래서 그 풀 베는 거는 이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석영이나 유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귀산질 비료 쓰면은 굉장히 벼가 강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벼 같은 경우는 귀산질 비료를 많이 시용을 해요. 근데 이거 필수 원소는 아닌데요. 벼에는 거의 뭐 필수 원소격으로 돼 있어서요. 벼에는 귀산질 비료를 많이 시용을 합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하다 계량방 보면은 뭐
객토, 심경, 함철자재 사용해도 되고 시용해도 되고 귀산질 비료 시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저 비생물적 병에 관한 거죠. 내습성. 내습성에는 어때요? 토양은 뿌리는요. 물도 필요하지만요.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물에 잠기면 어때요?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은 데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죠. 늪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 대표적인 게 벼 같은 거. 벼도 여러분들이 물을 좋아하지만요. 물에 잠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참고로. 그래서 물과 습기가 많은 데서 잘 자라는 식물들의 특징. 그런 거. 삼나무 같은 경우는 그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이런 내습성 식물 특성. 잎, 줄기, 뿌리의 통기계가, 이 통기계가 뭐냐면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조직. 창문 조직이라 그래야죠. 조직. 통기계.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 외피가 현저히 목화되어 있다. 뿌리가 이제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뿌리의 피층 세포가 직렬로 되어 있다. 사열이 아니라 직렬로 되어 있어 세포 간극이 크다. 그 다음에 환원성 유해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되게 이제 환원성 환원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까 제가 황화수소 말씀드렸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면 어떻게 돼요? CO2가 환원되면은 메탄이 되죠? 메탄이 되고요. 철이나 망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원되면요. 유해 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중금속 식물에 해를 입히는 이제 중금속들이요. 환원 상태가 되면 유효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식물 뿌리에 해를 좀 많이 가해요. 그래서 환원성 유해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계속 그런 문제잖아요. 토양의 통기성. 식물도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 어떻게 돼요? 이상적인 토양 3상. 고상이 얼마예요? 50%. 이 중에서 이제 유기물이 40%, 유기물이 5%죠? 액상 25%, 기상 25%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 공기하고 물하고 비율이 같아야 돼요. 25%씩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밭뿐만 아니라요, 일반 가로수 같은 경우 다 눌려져 있죠? 눌려져 있어가지고요, 기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들이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자꾸 뿌리들이 지표 근처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보시고요, 토양의 통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논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논을 밭을 한 다음에 논을 하고 그 논과 밭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답전 윤환이라고 합니다. 답하고 논하고 밭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물을 다 빼고 밭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대서 논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켜주고요. 답리작, 답전작,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얘기고요. 벼농사에서는 물을 걸러대기, 과습한 밭에서는 휴립 휴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재배하는 거죠. 통기성 증가. 그 다음에 온도계수. 온도계수 이제 Q10이라고 그러잖아요. Q10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 대사작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부분 2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30에서 35도씨까지 요 넘어가면요, 증가하지는 않겠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단백질 변성도 일어나고, 고온에서는 단백질 변성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온 피해도 많이 있고요. 요 때까지 Q10 값은 대부분 이 정도. 그래서 보겠습니다. 온도가 10도씩 상승하는 데 따르는 이화학적 반응이나 생리작용의 증가 배수를 온도계수 또는 Q10이라고 한다. 예, 온도계수.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15번 광관리에서 고립 상태와 군락 상태에 대하여 쓰시오. 나무가 이제 고립 상태에 있으면 어때요? 빛도 잘 받고 그런 상황이 되죠. 군락 상태는 잎이 막 포개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문자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립 상태, 한 개체가 고립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실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잎이 직사광선을 받는 상태를 고립 상태라 하고요. 군락 상태, 포장에서 작물이 밀생하잖아요. 밀생하고 크게 자라며 잎이 서로 포개져서 많은 수의 잎이 직사광선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있는 상태를 군락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니까 이런 용어 많이 나올 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제 처음 이렇게 출제되면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한 차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6번.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제 품종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햇빛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물이죠. 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수도 중요하고, 관수도 중요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배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요 관수법.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거자가 뭐냐면요. 거자, 한자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 도랑이라는 뜻이에요. 도랑. 도랑이 열려 있다. 우리가 지하철 도로변 옆에는 어때? 도랑이 막혀 있죠? 그럼 폐거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열려 있는 건 어때요? 도랑이 열려. 우리 일반 개울가 같은데 위에가 다 열려 있죠. 그거 작게 보시면 돼요. 개울가 위에 다 열려 있죠. 그게 이제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작은 수로죠. 열려 있어. 뚜껑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개자니까. 그 밭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지하로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죠. 지하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제 개거법이라 그래요. 안거법은 그야말로 이제 관 같은 거 땅에 묻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땅 속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 그걸 이제 안거법이라 그럽니다. 안거벗은 명거벗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개거법. 개방된 토수로에 물을 통하게 되면 이것이 침투 후 모관 상승을 통하여 뿌리 부분에 공급되게 하는 방법. 개거법. 그 다음에 안거법. 지하에 목관, 토관, 콘크리트 관을 배치하여 물을 통하게 하고 간극으로부터 물이 스며 오르게 하는 방법.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배수 관계나 관수 관계 꼭 나옵니다. 배수나 관계는요. 그래서 지하 관계는 개거법, 안거법, 아비법 등이 있다. 그 다음에 17번. 이건 이제 대기오염물질이거든요. 대기오염물질. 요건 이제 처음에 오존 같은 경우는요. 2차 오염물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존이요. 오존은 2차 오염물질이며 산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많은 식물에 피해를 준다. 오존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산화 작용에 의한 것으로 옆의 표면에 한정한다. 그 다음에 책상 조직이 오존에 대하여 가장 약하여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다. 책상 조직. 이렇게 이제 잎이 위에서 봤을 때 햇빛이라고 보면요. 이 부분을 책상 조직이라고 그러고요. 책상 조직. 요 밑에 이제 기공이 있고요. 기공. 이렇게 듬성듬성이 있죠. 조직이요.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고 하죠. 해면 조직. 예. 보겠습니다. 아질산이 자외선 하에서 광산화되어 생성되며 잎의 황백화된다. 대기 오염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광화학 반응으로 요거요. 광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며 세포막의 구조와 투과성에 영향을 끼치고 세포 내의 산소와 산화력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세포기관에 작용하여 주요 대사 과정을 저해하며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막이 산화되게 하는 피해를 준다.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요것이 이제 O3 예. 오전이고요. 그다음에 불어수소가 그 물질 중에서 아마 식물에 가장 독성을 많이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예. 불화수소는 알루미늄 재련 시 발생하며 기체 오염 물질 중 독성이 크고 아주 낮은 농도 10에서 20 ppb에서도 위험하다. 소속해의 미량 요소를 첨가하여 살포하면 피해가 덜하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가장 독성이 크다는 거 하고 낮은 농도에서도 위험하다. 그리고 불화수소 아마 대기 오염 물질에서는 이렇게 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 대기 오염 물질이요. 좀 대기 오염 물질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C는 이제 전기 전도도죠. 전기 전도도. 아, 참 어려운 문제 나왔네. 네. 그 전기 전도도고요. ESP는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 양이온 치환 용량 대비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ESP라고 하고 SAR은 나트륨 흡착비라 그래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대비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예. 그다음에 이제 pH는 수소이온 농도고요. 했을 때 요거는 그냥 이게 다음에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요. 예. 정상 토양은 전기 전도도가 4 이하, ESP가 15 이하, SAR이 13 이하, pH가 8.5 이하. 이걸 이제 정상 토양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염류 토양은 그 나머지 건 같은데 전기 전도도가 높아요.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거는 토양 중에 염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염류가 많다. 염류가 많다는 거는 전기 전도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제 4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토양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외우기도 귀찮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런 문제는 좀 맞추셔야 돼요. 19번 같은 문제. 볕댐. 피소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 햇빛이 이렇게 비쳐. 햇빛이 비치면 요 줄기가 타는 거. 줄기가 햇볕에 타는 거를 피소라 그래요. 피소. 수피가 얇아야 되겠죠? 수피가 얇은 거. 얇다. 얇은 거.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피가 두껍잖아요. 그런 건 수피에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같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흰색 분말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수피에 강해요. 그리고 이제 참나무 같은 거 같아요. 굴참나무 같은 경우는 코르크청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피소에 굉장히 강하고 수피가 얇은 것만 찾으면 되는 수피가 강한 거라 했으니까요. 수피가 두꺼운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나무하고 참나무류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피가 평활하고 코르크층의 발달이 불량한 오동나무, 벚나무, 후박나무, 호드나무, 가뭄비나무 등과 같이 요 직경이 좀
작은 거 수정과 서쪽 및 남서쪽에 위치하는 인목에 피해가 많다. 대개 이제 남쪽이죠. 햇빛이 이제 남쪽에서 많이 비치니까 그래서 남쪽이나 남서쪽에 방향이 위치하는 것, 수피가 얇은 거 그런 거는 피서 현상을 많이 입어요. 우리가 그 현장 나가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변에 같이 심어줘야 되거든요. 주변에 같이 심어서 빛이 안 닿게 아니면은 그 수피에다가 그 피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흰색 페인트 발라주신 거 보셨나요? 발라주거나 하얀색 그 테이프를 감아주거나 비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서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병징. 병징은 아시죠? 병징하고 표징.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떨 때 병징이 표징? 이렇게 헷갈리는데 만약에 모기에 물렸어. 이거 부었단 말이에요. 부은 거는 병징이고요. 표징은 모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그 병의 징후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퇴색은 색깔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열 조직이 활성화되면은 뭔가 부풀어 올라왔다는 거고요. 2층 형성이 돼가지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퇴색, 잎의 엽록소 형성이 방해되어 색이 변하는 현상, 퇴색 맞겠고요. 분열 조직 활성화, 분열 조직이 증식이 자극되어 암종, 이렇게 막 그 혹같이 생기는 거 있어요. 뭐 뿌리 혹병이라든지 뭐 줄기 혹병, 뭐 혹 같은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그다음에 동물에 의해서도 그 혹 만드는 거 있죠. 뭐 뿌리 혹 아니 뿌리 혹을 만드는 뭐 진딧물도 많고요, 이도 많고 그 밤나무 혹벌도 있고 또 혹을 만드는 거에 많습니다. 이렇게 암을 만들어지는 현상 그런 것을 이제 분열 조직 활성화라고 그러고요. 2층 형성은 병반부와 건전부 사이 또는 감염된 조직 경계면에 2층이 형성되는 현상. 요건 두 가지로 좀 볼게요. 이렇게 이제 식물에 병원균이 들어왔어. 그럼 병원균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물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기를 2층을 해서 여기를 낙엽에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여기 주위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괴사라고 하거든요. 요 주변을 죽여가지고요. 병균이 더 침투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괴사라고 하고 여기는 잎을 떨궈뜨리는 거예요. 떨궈뜨려서 아예 분리시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2층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반부하고 건전부 사이 또는 감염된 조직 경계면에 2층이 형성되는 현상. 그래서 낙엽이 되거나 그렇게 떨궈버립니다. 식물이요. 식물이나 나무들이요. 그런 것들을 2층 형성이라 합니다.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아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재배학에서 한 50% 이상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재배학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깊게라기보다는 넓게. 어차피 그 식물은 응용과학이거든요.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응용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순수과학 같은 경우는 깊게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농업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넓게, 폭넓게. 그래야 현장 갔을 때 그 폭넓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식물 보호기사나 나무이사 하실 분들은요. 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1회 문제였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60점 이상은 이렇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워낙 기본적인 거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요 방향으로 나오니까 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